한국은 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한국 선수들의 기술, 인성, 외모부터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기획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한국이 정말 부럽네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로 한국 선수들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지원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프랑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파리 올림픽 스위스 하우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여성 스텝이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에 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하이델베르크예요. 네, 남자 이름 같지만 저는 여자랍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을 원하셨다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이 꽤 마음에 들어요. 특별하니까요. 저는 스위스 출신으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스위스 하우스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아직도 가끔 제가 정말 여기 있는 건가 싶어요. 어릴 적 저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푸른 초원, 하얀 눈 덮인 산들, 그리고 소들의 방울소리.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평화로운 풍경이 선명히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전통 공예를 하셨어요. 집안 가득 아버지가 만든 가구들과 어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일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스위스의 전통과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요. 대학에 가서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마다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도맡아 하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스위스 올림픽 위원회 홍보 담당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스위스 하우스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임무까지 맡게 되었죠. 파리에 도착하니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건물들과 활기찬 거리들이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죠. 스위스 하우스는 알프스의 한 조각을 옮겨온 듯한 아늑한 곳에 자리 잡았어요. 첫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스위스 하우스의 세팅은 정말 멋졌어요. 스위스의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방문객들은 치즈와 초콜릿 향기에 이끌려 들어왔죠.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을 담은 사진전도 마련되었어요.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스위스 하우스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했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전통 스위스 복장을 한 직원들과 함께 치즈와 초콜릿을 나눠주며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전을 안내했어요. 특히 전통 음악 공연이 열릴 때면 정말 뿌듯했죠.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우리 문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느꼈어요.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파리의 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스위스 하우스는 생각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죠. 특히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책임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뭐가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는데 문득 길 건너편에 있는 코리아하우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걸 보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사람들 손에는 예약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세상에. 코리아하우스는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서둘러야 했죠. 하지만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내내 우리 스위스 하우스와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도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와 정밀한 시계 기술, 맛있는 치즈와 초콜릿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의아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코리아하우스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점심시간을 이용해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아침보다는 줄이 짧아져 있었어요. 그래도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죠. 코리아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구부터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국악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 보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정말 활기찼죠. 하우스 내부는 다채로운 장식들과 체험 부스들로 가득했어요. 각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두가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체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공간은 한복 체험존이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입어볼 수도 있었죠. 많은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저도 잠깐 한복을 입어봤는데 색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방문객들과 사진도 찍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소매 끝부분의 색동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관광객은 유명 유튜버였다고 해요. 그녀의 영상 덕분에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한식 체험존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비빔밥, 김치,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어요. 와, 이렇게 맵고 달콤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인기가 많았어요. 방문객들이 직접 비빔밥을 만들고 먹어보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매콤한 양념과 신선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프랑스 요리사는 김치의 발효 과정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그는 김치가 프랑스의 치즈만큼이나 복잡하고 깊은 맛을 가졌다고 평가했어요. K-팝 댄스 체험존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유명 K-팝 그룹의 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젊은 방문객들이 특히 이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실제 K-팝 아이돌 출신의 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죠. 특히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배우는 코너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기술체험존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삼성, 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죠. VR, AR 기술을 이용한 체험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VR 기기를 쓰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AR 기술을 이용해 한글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재미있게 한글을 익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어요. K-팝 뮤직비디오 상영, 현대 미디어 아트 전시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춤과 음악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열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K-팝 뮤직비디오 상영 때는 젊은 방문객들이 함께 노래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봤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젊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었죠. 코리아하우스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코리아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조화시킨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스위스하우스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코리아하우스에서 느낀 열기가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되기 시작했죠. 우리 스위스하우스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위스의 매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뭔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코리아하우스, 파리올림픽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다. 하루 4만 명이 방문하는 코리아하우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로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전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현대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요. 전통은 직기대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전통 스위스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워크숍이나 유명 스위스 DJ를 초청해 전통과 현대 음악을 함께 즐기는 파티 같은 걸요. 용기를 내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전통만으론 부족해요.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젊은 층도 끌어들여야 해요. 다행히 제 의견에 다들 동의해 주셨고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를 더 선호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코리아하우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며칠 뒤 저는 또 자석에 이끌리듯 코리아하우스로 향했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가 한창이었고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되어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냐는 제 질문에 직원분은 우리 문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죠. 열정과 진심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열정과 진심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코리아하우스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K컬처존, K푸드존, 포토이즘존 등 다양한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존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협력하여 K-팝 무대 의상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 홍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죠.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벤트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수출 증대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코리아하우스에 대해 궁금해했죠. 제가 다녀온 경험담을 말하자 다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같은 아시아인 일본이나 차이나하우스는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소문으로는 그쪽도 관광객이 많지 않아 썰렁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일본과 중국 하우스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재팬하우스에 갔는데 예상대로 달리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재팬하우스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죠. 다도 체험, 오리가미 접기, 스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방문객들도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차이나하우스는 더 심각했어요. 입구부터 거의 텅 비어 있었죠. 중국 전통 무술 시범과 판다 인형 만들기 체험 등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힘없어 보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정치적인 이유로 차이나하우스에 대한 보이콧 운동도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회의를 소집했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본 것들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VR로 체험하게 한다던가 스위스 치즈 만들기 체험을 추가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한 스위스의 정밀시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워치메이킹 체험도 제안했죠. 회의 중에 한 동료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SNS 마케팅이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해시태그 코리아하우스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복을 입은 사진이나 비빔밥 만들기 영상들이 바이럴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코리아하우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대단했어요. 매일 밤 코리아하우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K-팝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뤘죠. 저는 여전히 그들의 성공 비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나오다 우연히 코리아하우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줄이 평소보다 더 길어 보여서 호기심에 끌려줄 끝에 섰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막 없이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영국에서 온 20대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한국 음식에 빠졌어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도 배웠죠. 이번에 코리아하우스에서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한다고 해서 왔어요. 영국에서 온 중년 남성의 눈이 반짝였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과 감성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코리아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초반에 왔을 때와 또 틀리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볼 수 있는 한국 선수들의 사진, 한복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인터랙티브 전시물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K뷰티 존에서는 방문객들이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K푸드 존에서는 김치찌개부터 불고기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그리고 K팝 존. 거기는 정말 다시 봐도 대단했어요. 실제 K-팝 아이돌들의 안무를 배우고 녹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코리아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디어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우리 스위스하우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거든요. 단순히 스위스의 관광지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더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위스하우스의 홍보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았어요.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문화 교류는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제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힘을 깨닫고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스위스와 한국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어우러져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매종 스위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우리 매종 스위스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평소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스위스 대사관 정원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올림픽 기간과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의 패럴림픽 기간 동안 매일 문을 열 예정이에요. 한국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나라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매종 스위스의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특히 창의적인 레스토랑 컨셉으로 스위스 특선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목가적인 정원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올림픽 경기 및 메달 수여식을 볼 수 있는 공공 프로젝션 존도 마련했죠. 가장 기대되는 건 음악 공연이에요. 그리고 8월 1일에는 스위스 국경일 행사도 준비했답니다. 파리에서 스위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에는 스위스 코미디언들의 공연도 기획해 두었습니다. 이런 여러 프로그램으로 매종 스위스도 코리아 스위스처럼 관광객들로 붐볐으면 좋겠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본 것처럼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저는 특히 한국의 정문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참 좋아 보였어요. 이런 문화적 특성이 한국의 빠른 발전과 세계적인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위스하우스에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싶어요. 우선 방문객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스위스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통해 스위스하우스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코리아하우스에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한국 문화의 힘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코리아하우스 직원들과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위스하우스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맛본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경험, 특히 코리아하우스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아요. 문화의 힘,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앞으로 제 일에 대한 접근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배운 정의 정신을 스위스 문화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스위스로 돌아가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스위스 코리아 문화위크 같은 행사를 열어 스위스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소개하고 싶어요.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코리아하우스가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림픽 공원 곳곳에서 새로운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지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리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와 경기 매너, 선수들을 위한 도시락과 의료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 제공을 통한 기술 발전 홍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비결을 배우며 우리도 독특한 매력을 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위스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한국의 문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에. 한국에서는 인성 보고 선수 뽑나요? 파리올림픽 다들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파리는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정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상대 선수를 향한 배려 있는 행동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국의 올림픽 해설자들조차 자국의 선수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행동을 칭찬하며 모든 선수들이 이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수들에게 반한 미국 여대생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스포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평소에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 특히 K-팝에 푹 빠져 있죠. 그래서 2024년 파리올림픽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BTS의 진이 성화봉송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진을 실제로 보게 될 거라니.
개회식 날 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제 기분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주변의 한국 관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저도 그 열기에 휩싸였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시였다고 느껴졌어요. 한국팀을 불어와 영어로 북한이라 소개한 이 오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했죠. 더 웃긴 건 나중에 입장한 북한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영어 모두 제대로 호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IOC는 즉시 사과했지만 한국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봤어요. 자국의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은 채 세계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서운할지.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선수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더 어이없는 일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개회식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의 이름이 오상구로 적혀 있는 걸 보고 한숨이 나왔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쯤 되니 고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의 사진은 선명하고 멋있게 올라와 있는데 유독 한국 선수들의 사진만 흐릿하고 품격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저는 올림픽 정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댓글란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죠.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선수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비록 소셜미디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더 강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어떤 흐릿한 사진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나는 모습이었죠.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며 매번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실망스러운 일을 겪은 후였지만 선수들의 열정을 직접 보고 싶었죠. 유도 경기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유도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의 허미미 선수와 캐나다의 데구치 선수의 경기였죠. 명백히 허미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심판들의 판정은 이상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주변 관중들과 함께 소리쳤어요. 데구치 선수는 지쳐서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깃을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규칙상 이런 행동은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심판은 이를 무시했죠. 대신 적극적으로 공격하던 허미미 선수에게 위장 공격이라며 지도를 주는 걸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죠. 결국 허미미 선수는 갑작스러운 반칙패로 은메달에 그쳤어요. 단지 관중으로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허미미 선수나 한국 응원단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감에 빠졌을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터넷으로 본 경기 후 허미미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판정에 대해서는 제 준비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겸손하고 의연한 태도에 저는 정말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품격 있게 대응할 수 있다니. 비록 메달 색깔은 은색이었지만 제겐 허미미 선수가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죠.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저를 실망시킨 건 파리 대회의 실수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경기장에서 본 몇몇 선수들의 행동도 정말 실망스러웠죠. 한 일본 유도 선수가 패배한 뒤 관중들을 향해 부적절한 제스처를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정말 올림픽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츠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승리에 대한 집착만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양궁 경기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브래디 앨리슨의 경기 날이었거든요. 상대는 한국의 김우진 선수였는데 두 선수의 실력이 정말 막상막하여서 경기가 엄청 치열했어요. 경기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은 제가 이제껏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우진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승리의 기쁨에 들뜨는 대신 경기가 끝나자마자 앨리슨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해 주더라고요. 진심 어린 위로와 존중을 보여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선수들의 훌륭한 품성에 완전 반해버렸죠. 그 뒤로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꼭 챙겨보게 됐어요. 이기든 지든 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품격에 매번 감동받았거든요. 배드민턴 경기장에서도 놀라운 광경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치열한 접전 끝에 이겼는데 그때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했냐고요?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바로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게다가 상대 선수의 코치님이랑 팀 관계자분들한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이런 게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구나 하고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안세영 선수의 이 멋진 행동이 순식간에 화제가 됐더라고요. 외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그녀의 스포츠맨십을 칭찬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영상이 엄청 퍼졌대요. CNN의 어떤 해설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세영 선수가 우리에게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를 통해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행동은 한국 선수들이 가진 진정한 승자의 품격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아요. 같은 일은 탁구 경기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아쉽게 졌는데 그때 보여준 태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신유빈 선수가 어떻게 했냐고요? 지고 나서도 밝은 표정으로 상대 선수를 축하해주고 관중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강함이 뭔지 깨달았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그걸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체조 경기에서 편파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한국 선수들은 항해 한 번 없이 묵묵히 자기 연기를 이어갔어요. 펜싱에서는 프랑스 선수들이 과하게 항의하고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는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 경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들의 평정심과 품격에 또 한 번 감동받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달을 땄냐 안 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과 인간미가 높이 평가받았거든요. CNN, BBC, 르몽드 같은 큰 외국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우리 선수들의 행동을 조명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죠.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의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니. 물론 올림픽 내내 많은 실수와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경기에서 뛰어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았어요. 다들 한국 선수들의 매너와 품격에 대해 칭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프랑스 친구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지. 이런 말을 들으니 한국 선수들이 메달 따는 것 이상의 큰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 언론들도 한국 선수들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다뤘대요. 스포츠로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니 정말 뿌듯해요. 김우진 선수는 이제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넘어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대사로 불린대요. 얼마나 멋져요. 안세영 선수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여러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유빈 선수도 정말 대단해요. 지고 나서 보여준 성숙한 모습 때문에 이제 한일 스포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이 선수들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품격 있는 스포츠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됐대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너무 기대돼요. 분명 스포츠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선수들 모습 보면서 제 분야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올림픽이었죠. 한국 선수들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 응원해야겠어요. 파리의 마지막 날 제 숙소에서 창문 너머로 빛나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이번 올림픽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파리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K-팝 스타들의 공연을 보러 온 팬에 불과했던 제가 이렇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BTS의 나라 선수들이니까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경기를 지켜볼수록 제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크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그들이 보여주는 겸손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 패배를 수용하는 자세 등은 단순히 스포츠 정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었거든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스포츠를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강한 집중력과 실력을 보여주다가도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쉬운 패배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경기를 보면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와 올림픽 정신을 깨달았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미 넘치는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어요.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던 거죠. 한국 선수들은 세계의 올림픽 정신을 알리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들의 스포츠맨십과 감동적인 행동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이제 저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거죠.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치들을 담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제 분야에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려고 해요.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패배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승리의 순간에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선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빛난 건 단연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스포츠맨십과 인성이었어요. 그들은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보여준 그들의 품격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김우진 선수의 라이벌에 대한 존중과 우정, 안세영 선수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신유빈 선수의 패배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서도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모습은 스포츠가 단순한 승부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한국 선수들의 행동은 올림픽 정신의 핵심인 우정, 연대, 페어플레이를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뛰어난 기량과 함께 빛났던 그들의 인성은 올림픽 정신의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승리의 순간에는 겸손함을, 패배의 순간에는 품위를 지켰죠. 이런 모습은 스포츠가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스포츠는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도구예요. 한국 선수들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가치를 제 일상에서 실천할 계획이에요.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패배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선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선수들은 실력도 인성도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은 기간 동안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오길 바라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과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모든 게 다 한국의 로비 때문이라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한 일본인 기자가 다른 기자들을 향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주변 여러 나라 기자들이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영국인 여성 기자의 시선이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본인 기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본인 기자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벗어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에밀리입니다. 파리올림픽 취재차 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올림픽 개막 며칠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로 집중되었어요. BTS가 성화봉송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파리거리는 들썩였죠. 저는 취재차 왔지만 BTS를 좋아하는 제 친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파리로 여행을 왔답니다. 방탄소년단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는 제게 자신감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단순히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 현상을 대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했어요. 우리는 샹젤리제 거리 근처의 호텔에 숙소를 잡았어요. 낮에는 제가 올림픽 관련 취재를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파리의 밤거리를 즐기며 성화봉송의 순간을 기다렸죠. 호텔 로비에서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아미들과 만나 교류하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거리는 수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찼고
BTS의 진이 나타나자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성화가 봉송되는 순간 파리 도심은 축제의 도가니였답니다. 그런데 그 열기 속에서 불편한 기색을 띤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일본에서 온 기자 사토시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IOC에 로비를 했다니까요. 라는 사토시의 말에 주변의 다른 기자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반박했어요. 한국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토시와 다른 기자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이 상황은 올림픽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과 긴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취재 기자로서의 제 임무와 BTS 팬으로서의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동안 사토시와의 대화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죠.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분명 뭔가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토시가 말했어요. 올림픽 같은 국제 행사에서 이렇게 한 나라가 두드러지는 건 이례적이에요. 그의 말에 주변 기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 온 기자들이 일제히 반박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프랑스 기자가 말했어요. BTS의 인기는 전 세계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들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뿐이죠. 미국 기자도 거들었어요.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어요. 이건 그저 그 결과일 뿐이죠. 논쟁이 격해지는 와중에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BTS 팬으로서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을 알기에 사토시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와 문화적 영향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취재 기자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현대 국제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BTS의 성화 봉송 장면, 흥분된 팬들의 모습, 그리고 기자들 사이의 열띤 논쟁까지. 이 모든 것이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작은 드라마 같았죠. 에밀리, 넌 어떻게 생각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뭔가 했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그저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야.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지. 사토시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BTS의 성화 봉송 참여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힘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아이돌이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사토시의 질문에는 의구심과 함께 묘한 질투심이 느껴졌어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당연해 보였는데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토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친구들과 이 상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동시에 한류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취재 차원에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찾아보았어요. 정말 사토시의 말대로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많은 일본 언론들이 이를 한국의 문화 침략이라고 보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IOC가 한국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언론은 BTS의 성화 봉송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었죠.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나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니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문화의 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파리의 밤하늘에 올림픽의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저는 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문화의 축제이자 충돌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큰 모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파리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경기장에 모여들었죠. 저는 운 좋게도 영국 신문사 특파원 자격으로 올림픽 취재를 하게 됐어요. 매일 경기장을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하면서도 BTS의 성화 봉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올림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관계와 문화교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했어요. 한 기자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파리의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묻어나는 기대감,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여러 나라 언어들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관중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기자 피에르와 인사를 나누며 오늘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어요.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피에르가 물었어요. 글쎄요, 이번 올림픽은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였어요. 이탈리아의 유망주 엘리자가 등장하는 순간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엘리자의 등 뒤에 한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건 무슨 뜻이에요? 피에르가 물었어요. 러브 이어셀프라는 뜻이에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죠. 제가 대답했죠. 와, 대단하네요. 이탈리아 선수가 한국 아이돌의 메시지를.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엘리자의 연기가 끝나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이며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새겨진 한글로 집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녀의 용기와 그로 인해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멕시코의 국가대표 알렉사가 등장했을 때였어요. 알렉사는 201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받아 멕시코 체조 선수 최초의 메달리스트였고 그 후 멕시코에서는 국민 선수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연기가 시작되고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배경 음악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5연속 1위를 차지했던 K-팝 대표 그룹인 스트레이 키즈의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경기장은 순식간에 K-팝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주변의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관중들은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관중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피에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스트레이 키즈라는 K-팝 그룹의 노래예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올림픽이 K-팝 콘서트가 된 것 같아요.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알렉사는 자신이 K-팝에 빠진 이후 한국 문화와 음악이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이번 올림픽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사용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K-팝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 후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엘리자와 알렉사를 만나 그들의 한류 사랑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기 사랑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K-팝이 그들에게 열정과 자신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문화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자신감이 제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죠. 알렉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스트레이 키즈의 음악은 제게 에너지를 줘요. 훈련할 때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체조 동작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곤 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는 갈등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매체들은 엘리자와 알렉사의 선택에 대해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를 깎아내리는 듯한 보도를 내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유행에 불과하며 한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불안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사토시와 같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불편함이
점점 더 두드러지면서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의 전파와 이에 대한 반응들이 올림픽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이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세계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토시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사토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에밀리, 이건 정말 놀랍네요. 사토시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죠. 사토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올림픽이 특정 국가의 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의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토시 씨, 이건 지배가 아니라 영향이라고 봐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국 문화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문화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토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가 쓰는 기사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의 내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기장에서는 한글과 K-팝이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사토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약간은 걱정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 교류의 복잡성을 깨달았어요. 한류의 열풍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어떤 이들에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문화의 힘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랑 코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 수영 선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육상 선수는 K-팝 댄스를 따라하면서 운동한다고 하고요. 근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몇몇 나라의 코치들은 선수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서 훈련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문화가 희미해질까봐 걱정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들으면서 문화 교류가 양날의 검 같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경기장 여기저기서 한글로 된 응원 문구랑 K-팝 음악이 들리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유행 정도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건 정말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 현상이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올림픽 둘째 날 밤 제가 쓴 기사가 대학 신문 1면에 실렸어요. 파리올림픽 한류의 무대가 되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기사가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이 과정에서 더 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고 다음날 취재 준비를 했어요. 한류 열풍의 한가운데서 이 현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대회를 넘어서 세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어요. 올림픽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단연 체조였죠. 미국의 전설적인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가 출전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거든요. 시몬 바일스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올림픽 금메달 4개를 포함해 30개가 넘는 세계선수권 및 올림픽 메달을 가지고 있는 체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의 기술 난이도는 너무 높아서 다른 선수들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녀의 이름을 딴 바일스 기술은 체조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하지만 시몬의 삶이 늘 빛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2018년 그녀는 체조계의 의사였던 레리나 사루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고백했어요.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경기 당일 저는 일찍부터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취재진들로 북적이는 프레스석에 자리를 잡고 시몬 바일스의 등장을 기다렸죠. 그때였어요. 시몬이 등장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놀라움의 도가니에 빠졌더라고요. 시몬 바일스의 유니폼에는 한글로 누구든 모두 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BTS의 유엔 연설 문구였죠. 순간 저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주변의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녀의 연기가 시작되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시몬은 음악에 맞춰 환상적인 연기를 펼쳤죠. 특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동작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그녀의 의도는 매우 명확했고 그 메시지가 한글로 표현된 것은 한국 팬들에게는 물론 전 세계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녀의 유니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죠. 바일스는 방탄소년단의 팬으로서 그들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그녀는 단순히 경기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녀가 믿고 따르는 가치와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 거였죠. 경기가 끝나고 시몬과의 인터뷰 시간이 왔어요. 수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간신히 질문 기회를 얻었죠. 시몬, 한글 문구와 케이팝 음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BTS의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특히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들의 음악은 제게 힘과 자신감을 줬고요. 이번 올림픽에서 그 메시지와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시몬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선택을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일본 취재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느껴졌죠. 일본의 일부 언론은 바일스의 선택을 두고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들은 그녀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긴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토시가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죠. 이제는 미국의 국민 영웅까지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있군요. 일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네요. 그는 바일스의 선택이 단순한 문화적 표현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의 기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그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일본 내에서의 반응을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토시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류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고 있었죠. 그것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시몬 바일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문화가 가진 치유의 힘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올림픽이 스포츠 경기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파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과 환호가 절정에 달했어요. 전 세계의 시선이 파리에 집중된 가운데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양궁팀의 성적은 압도적이었고 그들이 참가하는 경기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양궁 경기장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보러 갔을 때 경기장은 이미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경기장은 말 그대로 환호와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성공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 선수들의 성과와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그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사토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기사들은 점점 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그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었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어요.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사토시에게 코리아하우스 방문을 제안했어요.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이른바 코리아하우스는 그야말로 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 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며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죠. 그곳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과 음악, 그리고 케이팝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사토시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는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반발과 그로 인한 갈등을 보며 자신의 기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그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계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하우스로의 방문을 제안했어요. 하루는 사토시와 함께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 음식과 예술, 그리고 케이팝을 즐겼어요. 그날 사토시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사토시도 결국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코리아하우스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고, 태극기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 공간은 K-팝 존이었는데 BTS와 블랙핑크 등 인기 아이돌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실제 무대 의상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토시도 흥미롭게 구경하는 모습이었죠. 다음으로 한식 체험존에 갔어요.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한창이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사토시는 처음 맛보는 고추장의 맛에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중독성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아하우스를 나오면서 사토시는 오늘의 경험이 정말 특별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해보니 그 매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류의 인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날 밤 사토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류의 영향력이 부담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됐다고 해요. 사토시는 한국 문화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교류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사토시는 결국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로비나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차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토시는 자신이 쓰는 기사를 통해 일본 사회의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자 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뭉클해졌어요. 문화의 힘이 갈등을 넘어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받거든요. 파리올림픽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한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았어요. 양궁에서의 압도적인 성적과 함께 다른 종목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메달을 따내며 그들의 실력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또한 코리아하우스에서 펼쳐진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방문객이 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 예술과 케이팝을 경험하며 한국 문화를 즐겼어요. 이 모든 성과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성공 뒤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고, 이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지 케이팝과 한류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음을 이번 올림픽은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사토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음 느꼈던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 문화와 그들의 성과를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시야는 점점 넓어졌고 이제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올림픽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토시는 저와 함께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갔어요. 경기장 밖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토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에밀리, 솔직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엔 내가 한국의 성공과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보여준 준비성과 철저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어, 그 단순한 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기장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나는 앞으로 기사 쓸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은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저는 사토시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토시, 당신의 그런 변화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토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했죠. 그는 자신의 편협했던 생각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사토시에게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기사를 쓸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조할 것을 결심했어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토시는 한국 선수들과 팬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닌 전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파리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사토시는 자신이 느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 문화와 그들이 보여준 준비성과 성과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동안 느꼈던 갈등과 혼란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과 이해가 자리 잡았어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며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파리 전역에서 펼쳐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사토시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사토시는 저와 다시 한번 만나 그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에밀리, 이번 올림픽은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을 단지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이 보여준 준비성과 그들의 문화적 힘은 정말 대단해요. 나는 앞으로 일본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를 전달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토시, 당신의 변화가 정말 기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토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기사로 풀어낼 것을 다짐했어요. 그는 더 이상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것이며 일본 사회의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래요.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앞으로 그의 글이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죠. 코리아하우스 방문 이후 올림픽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면서 한류 열풍은 절정에 달했죠. 파리올림픽의 막바지,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한류 문화는 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죠. 파리를 떠나기 전날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담아 특별 기사를 썼어요. 올림픽을 통해 본 세계 문화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저는 한류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을 담았죠. 기사를 쓰면서 사토시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는 이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죠.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와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기사에는 한류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을 담았어요. 시몬 바일스의 용기 있는 행동, 사토시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느낀 감동 등을 생생하게 전했죠. 특히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올림픽은 스포츠 축제를 넘어 세계 문화의 만남회장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이번 올림픽의 주역으로 떠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요? 제 기사는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몇몇 국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파리올림픽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생긴 여운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은 그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올림픽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도 문화의 힘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파리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순간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예요. 올림픽 취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특히 사토시의 변화와 한류의 영향력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는 파리올림픽과 한류에 대한 연재 기사를 쓰고 있어요.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받았죠.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얼마 전에는 사토시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썼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그의 기사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앞으로 저는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기사를 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제가 경험한 한류의 본고장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파리올림픽은 끝났지만 그것이 시작한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물결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한 부분이 되어 세계를 조금 더 이해와 존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류가 세계에 가져온 변화와 그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파리올림픽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려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